육수 나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찍었는데. 왜냐면 연면사포 얘기하면은 똥구녕으로 밥을 먹는다게. 거봐요. 그 사람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못 오는 거. 나는 해봤잖아. 이거를 직접 다. 연면살포 중요성을 난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비료를 뿌리잖아요. 그 식물이 빨아먹을 수 있으면 언제 빨아먹어요? 끌어올리려면. 하루 중에? 아니, 이게 보통 얘네들이 우리가 비료 뿌리면 온도가, 기온이 9도 이상이죠. 다 틀려요. 자, 질소는 9도. 그 다음에 인산은 14도, 16도. 예? 그 다음에 카리는 14도. 예? 아니, 13도인가 14도예요. 거기고. 그 다음에 칼슘이 걔가 14도 각이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12도요. 그러면 토양이 온도가 그 정도 가려면 우리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돼요? 한참 돼야 돼. 20몇 도 돼야 돼. 그래서 25도 돼야 우리가 비료를 했을 때 식물이 빨아먹어. 그럼 그전에는 뭐요? 못 빨아먹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연면살포로 때려주라는 소리야. 풀어 입으로 줄기오고. 자, 사람들은 그래요. 이 광합성 잎만 있어야 세포를 통해서 영양분을 빤다고 생각하죠. 천만한 말씀이요. 전체 다 빨아먹어요. 세포를 통해서. 꽃눈, 줄기 싹 빨아.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오기 절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줘야 한다. 이거 풀어줘야 한다. 이거야. 다. 공급을.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온도가 확 되면서 25도 이상 올라가면서 밑에서 이제 빨아들이면서 내가 해줬잖아요. 관리를. 그만 찍었어요. 그럼 얘네들이 빨아 올리는 힘이 쉽지? 스트레스를 풀어줬으니까. 예? 그런 거 해줘야 돼. 그래야 성공공사를 짓지. 그냥 전지만 해놓고 물 밑에 죽으면 절대 안 나와요. 이제 냉해. 꼭 꽃샘추위 때 냉해가 오잖아. 이게 제일 문제야, 냉해. 근데 냉해가 내노랑 뿐만 아니라 남부종은 다 와요. 저기도 오고, 아까 수지 있죠? 수지도 와요. 다 와. 오는데, 4년 동안 부지런하다고 겨울에 가지를 싹 끊고 꽃을 3개 달고 4개 달고 다 해놨어요. 이 꽃 피고 보면 뭐 나중에 달고 보면 없어요, 열매가. 몇 개씩 안 달린 거야. 근데 몇 개씩 안 달린 열매는 좋은데 수확량이 안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작년에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이 긴 가지 있는 그 꽃눈은 놔두고 장가지들만 싹 제거를 했어요. 다 놔뒀어요. 냉해를 확인하고 나서 꽃을 따자. 네? 왜냐면 이 냉해가 전체 안 입어요. 블루베리 보면 아시겠지만은 전체가 안 입어요. 전체가. 항상 상단 부위가 냉해가 먼저 와요. 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막 봄에서 물이 이제 막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끝부분이 와요. 그래가지고 첫째는 꽃속기를 안 했어요. 장가지만 싹 꽃눈 제거만 해주고 긴 가지는 다 놔뒀어요. 놔두고. 그러고 나서 무엇을 했냐? 해결하고 이게 해조 추출물이에요. 해조 추출물이 거의 냉해 동해 예방제예요. 그래서 작년에 일단은 냉해를 잡으려고 연면살포를 알기하고 아미노산하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해줬어요. 그냥 이파리하고 그 꽃눈에다만 해줬어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수정 분량 많이 들어보시죠. 어떤 놈은 한 꽃에서 2개 묻히고 하나 되고, 뭐 어떤 놈은 5개 묻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벌써 봄에 냉해,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확량을 많으려면 수정률을 최대한대로 저기를 높여야 돼. 이 화방을, 꽃을 키워줘야 돼. 우리가 꽃을 2개, 3개 달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크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다. 열매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꽃속기 2개, 3개 달잖아요. 다 쳐버리고. 근데 언제 결정이 되냐? 꽃필 때. 꽃 필 때. 첫 개화시. 꽃이 필 때, 이게 꽃이 먼저 피는 거 있고, 늦게 피는 거 있잖아요. 꽃 필 때, 벌들이 수정할 때 이미 세포가 결정이 돼요. 이게. 거기서, 그게 거기 역할을 뭐냐? 붕소가 하는 거예요, 붕소. 붕소 많이 들어봤죠? 붕소를 꼭 뿌려야 돼. 연면살포 해줘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꽃이 커져요. 꽃이 커지면 벌들이 수정도 빨리 되고, 나중에 오면은 저희가 없어. 이게 불량 저희가 없어. 꽃이 없어요. 똑같이 잘 돼. 수정이. 네. 꽃이 커지면서, 그러면 나중에 비대도 같이 돼요. 이게, 같이 돼. 수확할 때도. 네, 그러죠. 이게, 같이 돼.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블루베리 농가 현지인들이 연면살포를 안 해. 그냥 복합을 주든지 뭘 주든지 관용적으로 농사를 져요. 거의 다 보면. 근데 내가 해보니까 블루베리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후가 엄청 안 좋아요. 막 봄에 막 한파 있지. 겨울에 한파 있지. 봄에 막 갑자기 추워졌다 었다. 스트레스를 무지 받아요. 식물 자체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연면살포를 해줘야 돼. 그거를 풀어줘야 돼. 빨빨빨. 인위적으로. 그렇죠. 해줘야 돼. 이거를. 그 수정률 좋으려면 그 누트리보라고 있어요. 예? 누트리보. 이게 붕수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화방을 크게 해주고
꽃을 크게 해줘 열매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정률 좋아지는 거예요. 꼭 이걸 체리 칠 때 체리 있죠. 체리 이거 꼭 치잖아요. 체리는 전체 달아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체리 같은 것도 이게 붕소를 꼭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럼 붕소라는 게 그냥 유틸보 하면 되는 건가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내가 친 걸 내가 작년에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소 자체를 뿌린 게 아니라 유틸보 뿌린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 루트리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게 우리가 이게 이 한 가지 해도 균열하게 열더라고. 붕소는 농도는 어떻게? 자, 붕소는 이게 거기에 보면 그 사용 설명서 그 뒤에 보면 있어요. 한 마리당 몇씩 다 있어요. 용도를. 예를 들어 알게나 아바나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면 그 전날 뿌려요. 예를 들어서 막 천대일로 뿌려. 그러면 그날 예를 들어서 세게 와버렸다. 그럼 빨리 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좀 세게 해줘도 돼요. 알게 같은 경우는. 배수로 250대 1이나 500대 1로 해가지고 바로 뿌려버려야 돼. 추워졌을 때 냉해가 왔다 느낌 이상할 때는 그날 세게 와버렸다 막 갔는지 막 설이 맞았다 하면은 바로 오전에 가서 250대 1로 뿌려버려야 돼. 연면살포로. 얘를 한번 뿌려줘요. 그래야 얘들이 빨리 회복이 돼요. 여기서 방치하면은 나중에 수정불량 걸려요. 냉해 있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냉해가 언제 오냐면은 꽃 피기 전에 와요. 몽글몽글 막 부풀어 오를 때 오거든. 거의 대부분. 이 냉해 서리가 그때 맞거든요. 이게 그때 이제 꽃 피고 나면 이제 알잖아요. 이상 있는 거 없는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기들이 맞는 꽃 정의를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뭐 열매를 다 틀리잖아요. 가격이 어떤 사람 2만 원 판 사람 있고 3만 원 파서 2만 5천 원 사람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들이 이제 결정을 하시면 돼. 네, 내 양으로 많이 빼야겠다. 하면 좀 덜 다르고 그러면 나는 상품으로 해서 고가로 팔아야겠다 하면은 꽂는 수를 좀 적당히 줄이면 돼요. 그 저기 할 때는 꽂는 관리를 우리가 꼭 해줘야 돼요. 그 수정 때까지는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1kg 땄든가 2kg 땄든가 할 수가 있어요. 미리 꽃 속지 말고 끝나고 나서 그때. 그러니까 이제 보면 꽃이 피잖아. 먼저 피잖아요. 꽃이. 그 다음에 잎을 나오잖아요. 이걸 잘해야 돼. 꽃이 피고 잎이 안 나오면은 그 나무는 베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가지가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대요. 그러죠. 그런 나무들은 장애가 와요. 이게 그 꽃이 먼저 피고 이제 잎이 밑에서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잎이 안 나오면 빨리 꽃을 흩어줘야 돼. 꽃을. 그 가지만 끊으면 되거든요. 예, 이제 꽃을 빨리 흩어져갖고 잎이 빨리 나오게끔 유도를 시켜줘야 돼. 이제 수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막 이파리 잘 나온 것들은 저는 끌고 갔어요. 열매 안 쏟갔어. 네. 왜냐면 무조건 잎이 좋아야 하니까. 잎이 안 좋으면은 그 농사는 꽝이야. 열매가 비대도 안 되고 착색도 안 되고 나무 뿌리도 안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잎이 안 나오고 꽃 수정이 된 것들은 후퇴해야 돼. 이 적과를 해가지고 열매수를 최대한 데 줄여줘야 돼. 비율을 맞춰줘야 돼. 그래.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갖고 예, 그거는. 없는데 열매만 주시면 그렇지. 그거는 열매수를 줄여야 돼. 돼요. 그래요. 예, 그거는 비대도 안 되고 나중에 뭐 착색도 안 되고 못 써. 그건 나무만 배려. 예. 그거는 무조건 바로바로 줄여야 돼. 열매를 조금만 달아줘야 돼. 그리고 잎이 잘 나온다. 내가 많이 달았는데 잎이 잘 나와. 그런 것은 영양분만 관리만 잘하고 뭐 하면 끌고 가요. 끌고 갈 수가 있어. 그런 것은. 이게 아까 말대로 꽃을 많이 달아가지고 잎이 안 나온 것들은 바로 제거를 해줘야 돼. 그 열매를. 이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만들려면은 열매까지 속눈뒤까지 해야 돼요. 처음에 전지, 꽃속기, 예? 그다음 이제 꽃속기, 그다음에 아까 열매 속기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어떻게 딸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 한 번에 안 끝나요. 이게 꼭 그걸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열매를 저기 했어.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냉해를 안 입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꽃속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냥 가위 갖고 다니면서 끊든가 손으로 하든가. 왜냐하면 이미 장가지는 싹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일이 없어. 장가지 이런 것들 싹 훑어버리면 한 뼘 정도에서만 남겨두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열매를 좋게 만들려면 이 모든 작물이 하면 잎이야, 잎. 광합성이야. 아무리 좋은 비료 줘도 잎 자체가 아까 말대로 열매 많고 잎이 안 나온 것들은 아무리 좋은 거 줘도 흡수를 못해. 안 돼. 회복이 안 돼요. 이 블루베리는 이 수염뿌리라 한번 장애해버리면 안 돼. 회복이. 그 해 쉬고 다음에 해야 어떻게 한번 하지. 그대는 안 돼. 그게 뭐냐. 그 연면살포를 해줘야 돼요. 광합성을 하려면 칼슘, 마그네슘, 붕소. 이 붕소는 열매 비대라든가 이 마그네슘이 광합성이기 때문에 이걸 꼭 쳐주셔야 돼. 그러니까 캔마그, 칼슘, 마그네슘, 붕소. 이 캔마그, 연면살포, 간주가 아니고 연면살포. 이거를 해야 이 관리가 해야 나중에 잎이 무성하게 되고 비대기 때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비도
우리가 밑비료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가장 제가 항상 하면서 비료에 대해서 무지 관심이 많았어요. 다 써봤어요. 우리가 일반 복합비료 썼잖아요. 비료센터에서도 복합비료를 권장했고, 근데 그 비료, 보시면 제가 작년에 테스트해서 한쪽 복합 쓰고 한쪽 썼는데, 거기는 똑같이 꽂아 달아봤어요. 테스트 해보려고. 유튜브에다도 올려놨어요. 그거 있는데, 잎이 안 나와버려. 나만 베려버렸어요. 꽃만 입히고, 잎이 안 나오고 다 베려버렸어.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거기는 복합 쓰고, 옆면살포도 않고, 여기는 바사코트 쓰고, 그 다음 마치 알게 아바나트를 주기적으로 하고 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베려버렸어요. 진짜 거짓말 않고, 콩되고 이파리가 없어버렸어요. 비교 테스트 해봤어요. 여기를.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혹은 뭐냐면, 또 물어봤죠. 나만, 왜냐면, 내가 바사코트 쓰고 다른 거 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정보가 많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사코트를 쓴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가 다 잘 됐더라고.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원인이 뭐냐. 우리가 그 복합을 주면 이 화분제보 같은 데서 며칠 갈 것 같아요. 우리가 물 주고 하면은요. 그 안에서. 알고, 며칠 갈 것 같아요. 복합을 뿌리면. 길어봐야 15일이죠. 희석 기간이 안에서 우리가 복합 주고 물 주고 그 안에가 그 비료 성분이 며칠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가지 않아요? 네? 15일. 원래 자료는 보통 12일에서 15일이라고 그래요, 알들이. 그러면 우리가 작물이 뿌리에서 흡수할 수 있게끔 못 맞춰요, 사실은. 보통 많이 준 사람들이 봄에 복합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안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또 한 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 비료를 줘가지고 식물이 필요할 수 있게끔 공급을 모르잖아요. 네? 우리는 줬지만, 과연 얘네들이 충분히 빨아들이냐, 이거 모르잖아요. 관행적으로 우리가 줬잖아요. 다른 사람 주니까 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블루베리는, 이 암모니아테 질소고 맞아요. 왜냐면 다문이 거의 다 질산태야. 잠깐 훅 빨고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암모니아태가 거의 없죠. 자, 암모니아태가 유한이에요, 유한. 옛날에 사람들이 왜 유한을 썼냐? 산태가 많더라고. 암모니아태 질소라고 해갖고 유한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유한을 줬어요. 근데 유한들이 암모니아태 질소 줘도 걔네들이 그 뿌리에서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 짧다 이거야. 일주일이다 이거야. 이게. 일주일밖에 안 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비료가 우리가 주더라도 꾸준하게 빨아들일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완효성 비료를 선택해서 비싸던 사람들 그러잖아요. 바사코트가 비싸잖아요. 비싼 게 낫죠. 맨날 복합 12,000짜리 쓰다가 18만짜리 쓰려고 하면 오히려 비싸잖아요. 근데 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저 몇 푸대 뿌렸냐면 저는 2주먹씩 뿌렸어요. 화분 하나다가 굵게 많이 뿌려요? 2주먹씩 뿌렸죠. 왜냐면 열매를 많이 달았으니까 힘이 딸리니까. 왜냐면 저도 복합을 2주먹 뿌렸거든요. 그냥 2주먹씩 뿌렸어 이렇게. 그러면 거의 100g. 아니요 100g 안 돼. 2주먹 뿌리면 60에서 70g이에요. 보통 잡아갖고 이렇게 막 뿌리면 이렇게 안 뿌리니까 이렇게 잡아갖고. 근데 60에서 70이라고. 네 그냥 이렇게 살짝 잡아서 이렇게 그냥 살짝 잡아서 이렇게. 네 아니 그냥 이렇게 해도 이게 80g 한 이 정도 돼. 이 정도 돼. 대충 이렇게 넣으면 그냥 뿌렸어요. 뿌리고 이제 줬는데 왜냐면 완효성이기 때문에 이게 괜찮다 해서 좀 많이 뿌렸죠. 근데 얘네들이 보면은 거짓말 않고 엄청나게 나중에 끌어올리더라고. 이게 힘이 안 딸리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블루베리를 많이 달면 안 익어버리잖아요. 중간 지점에 이제 예? 안 익어버려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끝에까지 다 익겠어요. 예. 우리가 그 천성주 박사님 있잖아요. 그분한테 교육을 자주 받아요. 네.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며칠 날이죠? 27날이제 27날도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사코트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그 천성주 박사님을 재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사코트를 이제 처음으로 써봤어. 처음으로 써봐보니까 일반 복합비료 줄 때보다도 확연히 다르더만. 왜냐면은 나무 상태가 안 좋았는데 안 좋은 나무가 새순이 나오고 또 이파리 크기가 틀리더만. 이파리 크기가. 그죠. 하고 또 색깔이 틀려져. 네. 그래서 참 이것이 좋은 그림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농약방에서 이제 바사코트와 똑같은 게 비료다고 그걸 이제 소개를 해줘. 그래서 이제 그걸 작년에 이제 우리 현우도 그걸 많이 썼어요. 왜냐면 바사코트도 쓰고 그것도 일부 쓰고 그렇게 뭐 이렇게 눈에 띄지 이게 이런 우리가 나라에서 완효성이라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저도 옛날에 써봤었어요. 그런 거 막 다 써봤어. 또 완효성 써봤는데 효과가 없더라고. 이렇게 별로 나도 이제 뭐 이렇게 단정 짓기는 그런데. 네. 왜냐면 눈으로 왜냐면 우리가 어느 때 보냐면 열매를 많이 달았을 때 저는 열매를 유튜브 보지만은 열매를 무지개 달아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나는 진짜 다른 사람들 뭐 다 죽어버려요. 예. 저는
수질 물량도 아니고 저는 막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저는 네. 한 나무에 5kg. 네, 막 물이 달았어요. 막 이게를 그 열매 다 땄어. 네? 한 나무당 하고. 네, 열매도 다 땄어요. 큰 놈은 이렇게 따고 막 나중에는 인구가 없어서 못 땄어요. 인구가 없어. 나가들 뭐 두 사람이서 잡고 가면 반나절에 하루가. 사이즈는 몇 나와요? 사이즈는 거의 16에서 18 나왔어요. 와, 뭐 그러면 16, 18. 해골이 안 했나요? 이렇게 아이고, 했는데도 오늘 찍었어요. 유튜브 가서. 해거리도 안 해요. 네? 가지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쭉 잘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냥 결국엔 바삭코트 영향이다 이 말입니까? 이제 품종 특징도 있어요. 네. 이제 매도락이죠. 매도우락은 원래 긴 가지가 잘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가리가 없어. 근데 뉴아노브나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달면 긴 가지가 안 나와. 짧은 가지 나와. 그 가지부터 그래. 네, 가지에 붙어버려. 근데 매도우락은 많이 달아도 긴 가지가 잘 나와요. 쭉쭉 잘 나와. 콜펜싱 같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열매를 키워줘요. 끝까지 다. 아마 따본 사람들 알 거예요. 끝물까지 커요. 매도우락은. 매도락은 작년에 처음 수확해봤는데 네. 참 매력은 있더라고. 근데 단지 이제 냉해. 근데 냉해는 요거 이게 냉해는 말하는 일단은 꽃을 장가지들 있잖아요. 짜짜짜짜 일단 현장에서 그냥 그것만 따고 나머지 놔두라니까요. 꽃 필 때까지 놔둬요. 그리고 알게를 쳐주라고 연면살포로. 왜냐면 금방 쳐요. 꽂는 오고 그냥 꽂는 쪽으로만 치니까 이렇게 대충 치면 되니까 금방 쳐요. 제가 이제 지금 노지에서 한 6년 했어요. 매도우락 제일 오래됐어요. 제 편지가. 근데 재작년에도 동해는 안 입었어요. 작년에도. 근데 내년에는 아마 아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남부 품종은 매도우락 보면 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말대로 그렇게 해야 돼. 우리나라 기후상 미리 하면 안 돼. 끝나고 꽃 피우고 나서부터 들어가야 돼. 수지도 수지도 냉해 와요. 다 와요. 크면요. 만 네, 와요. 똑같아요. 나무. 그러니까 그걸 해주셔야 돼. 그리고 이제 뭐냐. 아까 이제 황 나왔으니까 또 황. 블루베리 황은 꼭 필수요. 자, 뭐냐. 내가 분을 만들어야겠다. 있죠. 분. 황을 쓰면 분이 잘 올라와요. 황. 관주를 해주면은 이 분이 하얗게 올라와. 그리고 뭐냐. 또 특유의 그 품질의 향이 나와. 향이 좋아져요. 이게 황은 관주를 꼭 해주면 좋아요. 우리가 뿌리가 움직이려면은 사람들이 묘목 때 수영 잡으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릴 때는 뿌리를 키워야 돼. 근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욕심내가지고 수영을 잡으려고 막 쳐. 팍팍 쳐. 자, 뿌리가 좋으면 수영은 알아서 잡아줘요. 왜냐? 그 중에서 강한 놈이 막 치고 올라와. 예? 막 치고 올라와. 이거 입이 많아야, 입이 빨리 나와야 얘네들이 뿌리가 빨리 좋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에 팍팍 쳐버잖아요. 어떤 놈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벌써 입이 얘는 여기까지 있을 때는 입이 50개야. 얘는 15개야. 10배 차이요. 그러면 어떤 게 성장이 빠르겠어요? 이놈이 커요. 이제 어릴 때는 그냥 막 심어요. 막 심고 꽃눈만 다 따. 뭐 이렇게 크지 않는 이상은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막 키워요. 지 스스로 크거든. 그래야 뿌리가 빨리 뻗어. 그리고 전지는 나중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세력이 좋은 놈 있어. 막 치고 올라온 놈. 그놈 보고 하면 돼요. 미리 막 자르고 뭐고 스트레스만 줘. 저는 그냥 무조건 막 그냥 심고 꽃만 훑고 그냥 막 키워버려요. 뿌리부터 키우려고. 그래. 어차피 잘라봤자 의미가 없어요. 저기 해봤자. 이거 몇 개만 키우려고. 그 의미가 없다니까. 놔두면 지 스스로 나중에 힘이 좋은 놈 치고 올라와요. 그게 진짜야. 예? 그러니까 어릴 때는 꽃눈만 훑어버리고 그냥 막 심어요. 뿌리를 키워, 뿌리를. 그리고 심을 때는 절대 파세목 이런 거 넣지 마요. 왕겨 넣지 마. 피똥물 쏘고 펠라이트만 넣어요. 돈 들어가도. 그게 5년 지나야 나무가 틀려요. 처음에는 몰라. 1, 2년은 파세목 넣은 거나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열매를 많이 따고 나서부터 5년 지나봐요. 틀려요. 표가 틀려. 이 뿌리 자체도 틀리고. 이제 우리가 품종갱신할 때 보잖아요. 파세목 이런 거 많이 넣은 거 버글버글 해요. 왕겨 많이 넣고. 피트모스는 하잖아요. 떨어지도 안 해. 힘이 틀려요. 그래. 이게, 그리고 pH 관계도 있기 때문에 유기물을 많이 넣으면 pH가 올라가 버리면 회복이 안 돼, 또. 이 pH. 그러니까 심을 때는 피트모스를 많이 넣고 심으라. 조금이라도 다른 거 넣지 말고 심어서 조금씩 키워주라 이거요. 그래. 이 매도우락은 물 빠짐만 좋으면 엄청 잘 커요. 비율은 어떻게 해요? 펄라이트와 피트모스 이제 뭐 화분재배요? 화분 10%만 넣어, 10%만 넣어도 돼요. 펄라이트로 네, 그냥 피트모스 2개에 펄라이트 50리터 하나만 넣어도 돼요. 왜냐, 워낙 이 화분재배나 물 빠짐 좋으니까 굳이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 블루베리는 가장 중요한 게 배수예요, 배수. 배수가 가장 중요해요. 배수가 안 좋으면 다 뿌리가 썩어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양생장, 생식생장이잖아요. 그러면 영양생장, 영양생장을 이제 생식생장으로 미리 하는데 수세는 좋아. 근데 열매는 안 익고. 그거 뭐냐? 이 뿌리에서 영양생장 위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미리 하는데.
이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도 영양분을 다 미리하는데 줄기 입으로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익고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영양생장에서 생생장 그 넘어갈 때 우리가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질소를 끊어야 돼, 줄여야 돼. 매도락이 좀 빨라서 질소를 줄여야 돼요. 아이씨 나무가 너무 세게 막 커 막 그런 것 같아. 그럼 뭐 빨리 열매를 잃게 하는데 그럼 뭐냐? 인산가리를 들어 인산가리를 억지를 시키라고 질소를. 이게 내가 아니 그 인상가리요. 말하기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저기가 노지가 만생종 위주로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질소기가 늦게까지 갔거든요. 만생종이다 보니까. 근데 매도락 비 올 빨라. 때 특히 장마철 지자는 습이 공중에 많잖아요. 질소가 많으면 기두가 얇아져요. 비경이 꼭지가 얇아져. 그러면 많이 닮으면 살짝 맞추면 두두두두두 다 떨어져 버려요. 아 진짜로 너무 아깝더라고. 왜냐면 열매 막 이만 그게 다 떨어져 버려요. 그건 뭐냐면 그 뭐냐면 질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나무 자체가 질소가 많으면 얘네들이 막 끌어올리잖아요. 특히 유박 있잖아요. 유박 연재 분해들하면 장마철에 겹쳐요. 막 품어 올려요. 그러니까 그냥 열매 따면 열매는 좋아. 따놓으면 뭐 물 질질질 나와요. 아주 손흥발 마시게 그거 떠져갖고. 근데 그 질소. 그걸 발로 차고 다닐 정도로. 공짜기 한 맛이. 근데 그거는 질소를 그 회장님께서 너무 많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질소를 많기 때문에 그때는 막 품어 올려요. 아니 만생종 위주로 있다 보니까. 근데 귀가 얇아지는 거야. 그 꼭지 있잖아요. 질소가 많으면 귀가 얇아지고 스치면 막 두두두두 떨어져버려요. 매도락 장점은 뭐냐면은 적립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가에서 수확을 가장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지하고 매도락하고 1대1로 비교했을 때 그 매도락이랑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 근데 매도락 장점이 밀식 재배가 가능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당 수확량이 그렇죠. 훨씬 높다 이거죠. 근데 쟤도 지금 900평에 1,500개 들어갔거든요. 900평, 1,500평. 네, 900평. 아니, 노지요. 그러니까 1,500개 들어갔는데, 실제로 1,200개 넘어 많이 네, 들어갔어요. 900평. 예, 저는 1,500개 넣었는데, 왜 그냥, 안 좋은 놈은 가감히 쳐버려요. 내년에 열매 따기 위해서, 안 좋은 것들은 그냥 강전 재버려. 딱딱딱딱. 쳐. 그러니까 나무가 많아야 사람이 배짱 있게 전지어지, 나무 조금 있으면 열매 딸 욕심에 못 쳐. 그러죠. 예? 돈벌이 한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빨 때려놓고 안 좋은 거 다 쳐버리고 좋은 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매도락이니까 1,500주? 네. 1,500주 넣지. 내가 여기 노지가 900평이단 말이야. 네. 똑같구만. 네, 침입이니까. 네, 근데 노지에 몇 주 들어가냐면은 딱 하면 1,050주 들어가요. 900평에. 이렇게 매도락이니까 1,500주. 그렇죠. 우리는 막, 저기니까, 밀식재배. 밀식재배 해버리는 해놓고 쭉쭉 크니까. 면적당 수확량이. 근데 그걸 품종은 거놓으면 안 돼. 각자 알아서 해야 돼. 왜냐? 농사 방법이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누가 뭐라 했다고 해서 괜히 저기 알아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저기를 해야지.